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김호수 총장은 당초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환호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에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의견서는 법무부를 통해 정부 조직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전달됐으며 형사부 직접 수사 제안에 대한 대검 의견은 반대가 아닌 신중 검토로 정부 기록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선은 뒤통수 맞고 발악하며 검찰 내부 의견을 김호수 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다 라고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검찰 인사에 이어 김호수 총장에게 기댔다가 두 번째 뒤통수 맞는 조선일보라 억울한지 단독 반대한다던 김호수 대검 신중 검토로 의견서 수정에 법무부에 보냈다며 새벽에 기사를 쏘아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견웠던 박은정, 이문정 검사의 영전에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법무부 간부들의 주요 보직 전진 배치에 이어 검찰 직제 개편안 역시 반대해서 신중 검토로 수정되니 검찰과 조중동이 할 수 있는 것은 엄플 뿐이었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권 수라했던 검사들이 또 좌천성 발령이 나자 다 날려버렸다는 자도도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보낸 것을 놓고서도 감찰로 뭔가를 해보려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수도권 검찰청 소속 한 검사는 딱 찍어 말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었는데요. 또한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 검사를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거기다 검찰 일보들의 사설도 살펴보면 조선은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 서울경제는 지금은 검찰을 장악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한겨레 역시 정권 수사검사 대거교체, 국민 눈높이 만나로 사설을 이어가며 언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바로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극렬 반발할수록 잘된 인사로 봐야 할 것인데요. 저들이 무서워하는 이문정 검사님을 통해 감찰로 시원하게 윤시범파 장단들을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만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왈가왈부하는 버릇은 검사들만 가는 특권인가 싶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런던 김인수 변호사가 본 조선일보 소송. 조선일보는 사파 파문에 단순 실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님은 언론에 묻고 싶다. 인두껍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분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영국 런던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김인수 변호사는 고의적 명예훼손은 그림 한 장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LA조선일보가 미국에 있고 그 메인 화면에 한국조선일보를 링크 걸어서 한국조선일보가 미국에서 발행되었고 기자, 일러스트 등 관여한 개인도 LA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실릴 거란 걸 알고 있었을 테고 미국 교민의 수가 엄청나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고 조국 장관과 그 따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으므로 조선일보, LA조선일보,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은 소원대로 미국 법정에 서보게 되겠지. 한국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편파적으로 너희들 편이겠지만 미국 법원까지 그럴까? 결국 조선일보 폐간운동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되겠네. 참고로 조선일보가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의 소송 비용을 도와주겠지. 그러면 조선일보는 또 걸려들게 되고 분명 조선일보 변호사는 이해 상충 관계를 내세워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과 결별할 거고 이들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 스스로 해야지 뭐 꽤 많을걸? 엄청날 거야. 참 영국에서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명예훼손, 소송의 배상금이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또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국 법원의 확인을 거쳐서 한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답니다. 조선은 진짜 망하게 생겼고 소송비 모금 들어가겠네요. 1년 전 경선룰 만든 이해찬의 이낙연 측 개갱. 민주 경선 일정 관련해 이낙연 측에서 반발하다가 꼬리 내렸습니다. 이낙연 측은 차기 대선 경선 일정을 원칙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 결정이다. 코로나 비대면의 여름철 휴가와 올림픽 경기 등으로 인해 흥행 없는 경선을 결정한 지도부는 향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관련해서 고일석 기자는 흥행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태세군요. 흥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이낙연 캠프는 전혀 변수가 안 될 테니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조용조용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차기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현행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이낙연 대세론이었는데 각 후보 캠프별 회람을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경선 연기에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논쟁이 없도록 1년 전에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전우용 학자와 최백운 교수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우용, 현대차 임원으로 있다가 토요타 사장으로 가는 사람들로 소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과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도 공동체에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돈과 지위를 탐하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는 건 친일파에게 독립운동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백은, 지식인의 식민지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
윤석열과 최재형은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적기구를 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하여튼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국민들 앞에 해왔죠. 근데 그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결정적 장면이 바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직제개편안, 법무부 직제개편안이라는 게 있죠. 그 직제개편안은 오늘 29일, 그러니까 오늘 26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 통과를 전제로 해서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었죠. 제가 과거에 대규모로 검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규모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다 바꿔도 워낙 대규모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 바꾸는데 그럼 그 수사팀만 바꾸지 말란 말이야? 이런 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어제 중간 간부급 검사의 90% 정도를 교체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근데 그 인사의 전제가 29일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인사를 발령한 겁니다. 자, 국무회의 통과야 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지난 7일이죠. 6월 7일에 대검이 부장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그거는 뭐냐면 대검은 민생범죄 대응 역량 축소. 이게 뭐냐면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의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외의 사건을 수사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방 조그만 그 검찰청 같은 데 말고, 그러니까 검찰청 말고 지청이 있죠. 지청은 장관 승인을 받고 검찰청은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고소된 사건만 한다.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권력형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검찰청에 형사부 말부, 그러니까 형사 3부까지 있으면 형사 3부, 형사 5부까지 있으면 형사 5부, 말부에서만 그 일반 범죄,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말부에 친정권 검사 하나씩만 박아놓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11개월, 10개월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정권을 지키자.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그 개편안입니다, 이게. 근데 그 개편안에 대해서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된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선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과의 충돌 가능성인데 지금 개편안에는 그 부패 수사 전담부, 반부패 강력부 그게 아니라 일반 형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소가 접수된 경제범죄만 수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편안에는 고소된 경제범죄만 수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대검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의견을 법무부에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법무부에 그런 비슷한 의견을 냈다가 법무부가 뭐라고 했는지 그 의견을 긴급히 바꿔서 다시 법무부에 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초에는 7일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냈던 대로 이 법무부 직제개편에 대해서 아니 상위법과 충돌, 위법 소지가 있는데 당연히 대검에서는 이걸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 입장을 담아서 공문을 보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곧바로 그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 직제개편은 원래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행정안전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행정안전부에 남게 되는 대검의 입장은 신중검토지 반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인사 문제, 이 법무부 직제개편에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 만나서 설득을 당했건 어찌됐든 간에 여튼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완전히 다른 것을 법무부에 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대검은 부장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렸지만
법무부와 협의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없이 슬쩍 반대를 신중검토로 바꿔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정부 기록에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은 신중검토라는 그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앞에 눈속임을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결국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럼 정권의 눈치를 본 사례, 그걸 이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는 의견을 들어서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검찰 인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은 이 대규모 검찰 인사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검찰 인사를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수사팀장 모두 교체했다. 심지어는 경향신문까지도 제목을 다 그렇게 달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팀장 모두 교체. 교체 또는 좌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라인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 윤석열 라인을 전부 다 비수사부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적재적소로 인사배치를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하니까 국민의힘 판사 출신이죠. 전주의 의원이 푸식푸식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자, 첫 번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모두 교체하거나 모두 좌천시킨데 이런 인사에 과연 동의했는가? 두 번째, 친정권 검사의 대거 영전에 과연 동의했는가? 뭐 예를 들어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대검에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시켰고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던 박은정 검사를 성남지청장의 중요 요직입니다. 이런 데로 옮겨줬다 하는 이런 친정권 검사들의 대거 영전.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조, 추, 박 참모진의 대거 영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참모진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영전에서 지금 낙하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중간수사 지휘자하고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또 그 난강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의.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사단이 중앙지검의 지휘부와 중간지휘부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2중 3중의 정권수사 방어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이 동의를 했는가?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징계의 실무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 4차장은 뭐냐? 지금까지 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